교육부가 발표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제 개편안에 장애 영유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직제 개편안에는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지원 업무를 장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서 여러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장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장애 영유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장애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특수교육과 보육 인력 개편,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그동안 유보통합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 TF를 꾸려 수차례 논의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과 조기 지원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복지부에 있는 과만 그대로 교육부로 옮겨온 게 아니라 필수 업무가 추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 관련 내용은 배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 영유아도 유보통합의 주체라며 양질의 유아 특수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업무가 나뉜다면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린이집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의 소관부처가 모두 교육부로 바뀝니다. 그러면 만 417명 장애 영유아와 1570개 기관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됩니다. 그 결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19,605명, 기관은 2,849개로 2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유보통합으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현재 교사 내 장애 영유아 비율을 살펴보면 수치상으로는 어린이집의 취약보육이 유치원의 특수교육에 비해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4년제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들이 담당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 특수교사, 특수교사 인정 수료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등 다양한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특수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특수교사 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유보통합으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2배 이상 증가하면 교사 부족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 인력, 통합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치료, 재활, 의료, 교육 등 장애 영유아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 부모는 자녀가 장애로 판정받기를 꺼리기 때문에 자녀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판정받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장애 판정을 받지 않으니까 지원받지 못해서 부모가 직접 비용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발달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죠. 문제는 이런 발달센터의 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어떤 부모가 여기를 다녔더니 효과가 있다더라 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센터를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가 헛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2-3번 센터를 다녀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법 제도상 의무교육 대상자로 간주할 뿐 실질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 영유아 소관부처가 어린이집에서 교육부로 바뀌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로 변경되어서 의무교육을 받게 되니까 그에 따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로 선정되고 배치받아 교육받는다면 진단평가 기관 배치, 치료 지원이나 통학비, 보조 공학기기 등의 관련 서비스와 지원 인력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과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 영유아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달리 장애 영유아는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보조 도구와 보조 공학 지원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장애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장애 영유아 교육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장애 영유아 교육국이나 장애 유아 정책지원과,
유아특수정책과와 같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 외에 유아특수교육지원과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유아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 교육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교육도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교사가 태부적인 상태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장애 위험 영유아가 급증한 추세여서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부분 교사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이 시행되려면 그 자체만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영유아의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기존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치료사나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이나 장애아 담당교사 수당 지원, 운영비,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식의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해야 합니다.